안녕하세요.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. 저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좀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. 이건 모두가 다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의 삶이 되게 팍팍하다. 이 얘기는 어디서 한 것 같은데. 우리 다니엘이 읽던 책이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아프리카였나? 5학년 아이랑 또 우리나라 한국의 5학년 아이의 삶을 이제 보여주는데 비교를 하면서 나오는데 이 아프리카 아이가 이제 축구공을 이렇게 바느질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눈이 그러니까 빛이 너무 이제 형광등이나 이렇게 밝은 빛이 없는 데서 어두운 데서 이거를 계속 하루 종일 하니까 그러니까 눈이 이제 잘 안 보이는 거죠. 그리고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렇게 몸이나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정말 너무 불행하고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. 근데 같은 그 나이, 그 시간에 우리나라의 똑같은 12살 아이의 삶을 이제 보여주는데 아침부터 이제 저녁 밤 늦게까지 스케줄이 팍팍한 거예요. 이제 학원 스케줄이. 그런데 축구 선수가 아마 그 학교에 왔던가 봐요. 그래서 그 축구 선수랑 잠깐 축구를 했어요. 그러느라고 조금 늦었나? 예, 그랬어요. 이제 그리고 얘가 그 축구를 하고 싶고 좀 놀고 싶은 거예요.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욕구를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 엄마가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. 이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할까 봐. 그래서 아이는 정말 축구를 하고 싶어. 그런데 못해. 근데 봐봐요. 그 축구공을 바느질하는 그 아이도 축구를 하고 놀고 싶어요. 근데 못해. 돈을 벌어야 돼서. 근데 우리나라 아이는 그 빡빡한 스케줄 속에서 어떻게든 그 너무나 힘든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어떻게든 공부를 잘해야지 엄마를 기쁘게 해줄 수 있으니까. 엄마가 더 이상 울지 않을 수 있으니까. 그래서 아이가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. 아프리카의 그 아이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.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이제 그러나 이제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만 정말 그 무한 경쟁 때문에 불행한 거죠.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다니엘한테 제가 아마 책 읽마음을 해줬던 것 같아요. 읽어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거든요. 어린이 책이 이렇게 철학적이고 깊은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.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부터 행복한 유년 시절, 학창 시절을 정말 보내길 바라고 또 남은 인생도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를 정말 바라거든요. 그리고 나아가서 사실 이제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뭐 인스타 팔로워 분들 또 역시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되게 커요. 근데 이제 점점 제가 더 느끼는 거 뭐냐면 아이가 진정으로 주도적인 삶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모의 역할은 정말 큰데 그 손웅정님 이 책 읽고 거기서 정말 그 느낀 게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어떤 사고방식, 교육관을 가지고 있냐면 너의 삶은 네가 사는 거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런 말 하잖아요.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첫 월급은 뭐 부모님께 드린다라든가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농경시대 때는 자식이 사실은 그러니까 나의 소유 그러니까 일꾼이죠, 일꾼. 예전에 그랬잖아요. 근데 지금은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여전히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고자 하는. 그러니까 내가 명문대를 가지 못했으니까 내 자식이 명문대를 감으로써 내가 좀 만족을 얻고 싶고 또 이제 자식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풍족해져서 나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하나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, 보면은.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대요. 자녀 교육에 정말 열성적이잖아요, 유대인들이. 정말 진심을 다해서, 뭐, 제가 전에 다큐도 보고, 뭐, 이렇게 그 하브루타 이 책에서도 보고 했는데, 보면은 정말 매일매일, 많은 시간을 자녀를 교육시키고, 그러니까 가르치고, 또 같이 막 토론하고, 이런 거에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러잖아.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예체능 시키면은
투자한 거 대비 나오는 게 없다, 뭐 가성비가 없다 이런 말 하잖아요. 그러니까는 뭔가를 아이에게 투자를 했을 때 뭔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보면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게 되게 당연한 거야. 자녀에게 사랑과 시간과 어떤 이제 모든 노력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. 그렇게 해서 키워내는 게 당연하고,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바라는 게 없는 거예요. 그게 진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그 손흥정 님이 그렇더라고요. 바라는 게 없다. 없다.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엄청 대단한 선수가 되면은 왜 이렇게 어깨 힘 들어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리고 이제 돈을 엄청 많이 벌면은 뭐 이렇게 뭐 왜 연예인들 보면은 돈 많이 벌어서 부모님 막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바랄 법도 하잖아요. 손흥민 선수 정도로. 또 사실 손흥정님이 거의 만들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하나도 바라지 않는다고. 그러니까 내 삶을 사는 거야. 자유롭게. 이런 거요. 그 예전에 이제 김미경님이 쓴 책 다 읽어서 무슨 책인지 모르겠는데, 거기서 봤던 것 같은데, 그 왜 불공정 거래를 하지 마라.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 여자들이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랑 결혼을 하고, 막 여자가 이제 내가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남편 버는 걸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, 막 또 시댁이 막 돈이 많고, 그래서 막 공짜로 할 수 있는 그런 집에 그러니까 시집을 가려고 하는 게 이제 불공정 거래다. 그러니까 그 대가가 뭐냐? 결국 대가가 있어요. 그 뭐냐면은 그런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시어머니 집에 커튼을 빤다. 뭐 이런 얘기.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요. 그러니까 공짜로 받았으면은 그만큼 이제 굽신굽신 할 수밖에 없는 거야. 그러니까 받았으니. 근데 이제 하나도 받지 않고 정말 나와 남편이 일궈서 이 가정을 마련을 했을 때 너무 당당하고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, 그러니까 이게 자녀에게, 그러니까 그 손흥정 님도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, 예를 들어 내가 자녀를 정말 뭐 엄청난 명문대 뭐 의대를 보냈어. 예를 들어 의사를 만들어 놨어. 그러면 이제 그 의사인 아들 뭐 딸의 덕을 보려는 그런 심보 그런 생각. 그게 저는 그 아이의 인생을 아이가 주도적으로 행복하게 살게 하는데 엄청 큰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잖아. 그러니까 뭐냐면 포인트는 요지는 이거예요. 자식에게 바라는 거 있죠. 바라는 거. 그거를 하지 말자는 거지.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그 왜 엄마 반성문 이 책에서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, 왜 그러니까 자식을 통해서 내 자랑거리, 그러니까 본인이 자랑스러운 게 없으니까 자식을 통해서 자랑거리를 만드는 거죠. 그리고 뭐 대리만족을 하고.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원천,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뭔가 자식 덕을 보려고 하는 거. 그러니까 예전에, 아주 예전에 농경시대 때 그 마인드, 일꾼, 우리 가정을 일으켜 세울 내 자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자녀에게 내가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잘 키워서 아이가 스스로 우러나서 정말 부모에게 뭔가 막 이렇게 효도를 하고 싶고, 부모에게 뭔가 뭐 경제적으로 뭔가를 도움을 주고 싶어 한다거나, 진짜 그렇더라도 손흥주님 아마 그래도 안 받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저는 그러니까 50대, 60대 때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회인이 되었을 때, 내 일이 바빠. 그게 좋지 않나. 이게 그 사교육 너무 과열돼 있고, 그리고 막 너무 그게 이제 한 면에서는 뭐 내가 예를 들어 막 내가 의사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, 뭐 예를 들어 이런 한이 맺혔어.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, 이런 수모를 안 당했을 텐데, 뭐 이런 여러 한이 있다고 쳐요. 그런 한이 있다 보니까 자식은 이렇게 안 살기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시키는 거 알아요. 그런 마음인 거. 그렇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참 그리 건강하지 못한 생각이라는 거죠. 그게. 그러니까 이해는 할 수 있어. 그 마음을 이해는 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이 좀 약간 그런 마음. 그러니까 지금은 자식이 부모를 복양하는 시대는 아니라고 다 알고 있어. 그래서 내가 내 노후 준비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슬쩍 바라는 게 있는 거야. 그래서 뭔가 오바해서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말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깊은 내면에 파고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런 심리가 내면에 저변에 깔려 있는 거지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러니까 자유롭게
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어리잖아, 아직까지. 그래서 그 나이 때까지는 정말 아이가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고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. 뭐 예를 들어 공부로 따지면 국영수, 문해력, 뭐 사고력 이런 거 기본은 꼬셔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. 그거는 좀 해야 되는 것 같고요. 예, 너무 방치하는 거는 또 방임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,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치관, 정말 필요한 가치관 이런 것들 성실하고 뭐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라든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 남을 배려한다라든가 이런 예의 같은 거, 그런 기본적인 거는 정말 훈육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. 그래서 아이에게 정말 그런 마음이 좀 내려놔지면요, 되게 홀가분해져요. 제가 예전에 새벽달님 유튜브에서 그 아이랑 관계가 좋은 비결은 아이 성적표를 보지 않는 거다, 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. 중학생이었나? 그랬는데? 고등학생이었나? 그래서 되게 뜨악하면서도 참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, 뭐 저는 뭐 제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거 어떻게, 지금 저는 어떠냐면은 성적을 봐도 그게 그렇게 막 이렇게 마음을 요동시키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아이에게 뭔가 바라는 게 되게 없어지는, 내 기준에서 어떤 바라는 거?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, 그래서 아이 인생은 아이 인생이에요. 그리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야. 우리 각자 도생을 잘 할 때 되게 건강하게 서로 관계가 좋고,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진짜 집착을 하지 않고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제가 자녀 교육에 올인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권유를 하지만, 예,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도 너무 계속해서 오로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저는 우리 아이들도 참 행복했으면 좋겠고, 그리고 엄마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